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직장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부모, 혹은 배우자, 아티스트, 창작자, 혹은 그냥 나? 그런데 말이죠. 정의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멈춰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되어간다. 한 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존재는 동사가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정시키며 안심합니다. 레이블을 붙입니다. 정체성이라는 액자에 나를 끼워 넣습니다. 액자를 걸었더니 움직임이 잘리지요. 사진은 예쁜데 사는 건 멈춥니다. 들레즈는 그게 죽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멈추는 순간 흐름이 끊기고, 흐름이 끊기면 나도 사라집니다. 오늘은 나라는 이름 뒤에 숨은 흐름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나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이게 내 스타일이야. 편리한 문장입니다. 안전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말이죠. 그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당신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회가, 가족이, SNS 알고리즘이 정해준 겁니까?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란 잠시 응고된 흐름일 뿐이다. 한 사람의 성격, 취향, 신념, 그건 하나의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지나가는 강물의 패턴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이 두렵습니다. 변화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그건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위로입니다. 정의하는 순간 가능성은 멈춥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상사가 묻습니다. 당신 의견은? 당신은 대답하기 전에 이미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 순간 뇌 속에서, 회의에서 말하면 책임 생김 경보가 울립니다. 저는 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나중에요. 당신은 말할 기회를 스스로 닫았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뒀습니다. 들레즈는 이걸 존재의 오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명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존재는 동사입니다.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계속 재생 중인 영상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자유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유예는 지연된 멈춤입니다. 편하지만 비싼 대가를 치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린 늘 완성을 욕망합니다. 완벽한 나, 완벽한 사랑, 완벽한 성공. 자기계발서는 말합니다. 진짜 나를 찾으세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자아실현을 하세요. 코칭 영상은 말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세요. 그런데 들레즈는 묻습니다. 찾을 진짜 나가 애초에 존재하기는 합니까? 완벽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완성은 정지입니다. 도착은 끝입니다. 들레즈는 말했습니다. 삶은 도착이 아니라 이동이다. 존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은 작가가 아니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중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상태입니다. 후자는 움직임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움직임을 상태로 고정하려 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적습니다. 라이터, 디자이너, 띵커. 하지만 오늘 한 줄도 안 썼다면 카드의 작가는 남지만 몸에서는 먹먹함만 남습니다.
정체성은 칭호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근육입니다. 들레즈는 말합니다. 정체성은 행위의 축적이지 타이틀이 아닙니다. 당신은 쓰는 동안만 작가입니다. 사랑하는 동안만 연인입니다. 생각하는 동안만 철학자입니다.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정체성을 잃습니다. 무섭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우린 흔히 세상을 나무처럼 이해합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이건 위계와 질서의 세계입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역사는 뿌리부터 시작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나무입니다. CEO가 뿌리고 직원들이 가지입니다. 가족도 나무입니다. 할아버지가 뿌리고 손자가 끝입니다. 깔끔합니다.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들레즈는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나무가 아니라 리조미다. 리좀은 땅 속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입니다. 생강, 고구마, 감자, 대나무, 잡초의 뿌리 구조입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방향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중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야? 그래서 요점이 뭐야? 됐고 결론부터 말해. 결론부터요? 결론은 없습니다. 대신 연결이 있습니다.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까? 관계의 요점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 때문입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말투 때문입니까? 아마 모든 것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리좀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심에서 모두가 파생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흐름이 교차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SNS도 리좀적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밈이 퍼지고 한 문장이 전 세계로 번집니다. 권위가 아닌 흐름이 질서를 만듭니다. 틱톡 릴스 알고리즘은 나무가 아닙니다. 왜 뜨는지 모르는 영상. 그게 바로 들레즈적 질서입니다. 의미보다 흐름이 먼저인 세계. 웃긴 건 말이죠. 리좀적 세계에서는 중심을 잃는 게 자유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더 큰 세상을 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닐 때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 타령토화, 익숙한 땅, 안전한 틀을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자리를 좋아합니다. 직장, 관계, 정체성,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죠.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 예측 가능한 관계, 정의된 자, 이게 아니죠. 영토입니다. 낸 당신이 머무는 곳, 당신이 소유한 땅. 하지만 동시에 그게 당신을 가둡니다. 들레즈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땅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즉, 진짜 자유는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이탈을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 관계 벗어나고 싶어.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령토화는 위험하니까요.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가 지금의 나보다 나을 거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들레즈는 말합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입니다. 보장이 있는 변화는 업데이트, 보장이 없는 변화가 타령토화죠. 타령토화는 방향도 목적지도 없습니다. 단지 떠남, 그 자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타령토화가 아닙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게 타령토화입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게 타령토화가 아닙니다.
연인이 있어야 완전하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게 탈영토화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새로운 영토를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회사, 더 나은 연인, 더 완벽한 나. 하지만 들레즈는 말합니다. 영토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영토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새 영토를 찾기 전 먼저 해야 할 일, 나지도에서 로그 아웃, I declare deterritorialization. 멈춤은 안전해 보이지만 삶의 프레임 레이트가 연기됩니다. 흐르는 불안만이 살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다른 철학자들을 불러봅시다. 자크 라캉은 욕망을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원합니다. 비어 있어서 채우려 합니다. 슬라보의 지젝은 그 결핍을 사회가 설계한 쾌락이라 봤죠.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심어준 욕망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 결핍을 언어 속의 합의로 치유하려 했습니다. 대화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캉, 비어서 움직인다. 지젝, 비게 설계되어 있다. 들레즈, 넘쳐서 흘러간다. 들레즈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의 힘이다. 우리는 비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넘쳐서 흘러갑니다. 욕망은 고통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원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움직임을 낳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욕망을 문제로 봅니다. 집착하지 마. 욕심내지 마. 비워야 편해져. 비우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줄어듭니다. 들레즈는 편안함보다 생산을 택합니다. 들레즈는 이걸 욕망의 기계, 라이트레디아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결핍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망이 없으면 흐름도 없습니다. 들레즈는 말했습니다. 삶은 정의가 아니라 발명이다. 우린 늘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계발 영상은 말합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라. 심리상담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나다움이란 게 뭘까요? 정의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답지 않습니다. 나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흐르는 방향입니다. 원효가 말한 화쟁이 마음의 조화였다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는 언어의 조화, 그리고 들레즈의 생성은 존재의 흐름입니다. 삶은 결국 흘러야 합니다. 흐름 속에서만 관계가 있고 흐름 속에서만 나가 있습니다. 멈춤은 안전해 보이지만 삶의 프레임 레이트가 0이 됩니다. 흐르면 불안하지만 그게 삶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멈추면 불안해하고 흐르면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혼란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오늘 혼란스럽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방향을 잃었다면 다행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지 말고 되어가라. 완성은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건 되는 중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게 당신을 살게 합니다. 정체성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가 되어가는가. 오늘의 질문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가는 중인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보죠.